새벽 3시 눈이 번쩍 떠진 적 있으신가요? 다시 자려고 해도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지고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가 전하려는 숙면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하루를 정리하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한 노후를 말할 때 좋은 음식, 가벼운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를 가볍게 여깁니다. 바로 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생계를 위해 잠을 줄이는 것이 성실함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오래 자는 것을 게으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나이가 든 몸에게 잠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잃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과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노년의 지혜는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많은 사람이 지나쳐 온 것들입니다. 밤이 되면 몸을 조용히 쉬게 하고 새벽에 깼을 때 자신을 탓하지 않으며 하루의 리듬을 다시 바로잡는 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노년의 얼굴과 걸음 그리고 생각의 선명함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년기에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이 깊지 않으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낮에는 집중이 흐려지고 사소한 말도 잘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충분히 쉬지 못한 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밤은 몸이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생각에 찌꺼기를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몸은 스스로를 고치고 뇌는 하루 동안 받아들인 수많은 정보를 정돈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수면은 단지 몇 시간을 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깊게 쉬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깨어나면 곧바로 걱정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오늘도 잠을 망쳤구나.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 몸은 다시 긴장하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결국 잠을 못 자서 불안하고 불안해서 다시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마음이 아니라 잠을 맞이할 수 있는 조용한 준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오래 바라보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면의 빛은 눈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밤을 밤으로 받아들이는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덥거나 답답한 방에서 잠을 청하면 몸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자주 깨어납니다. 그래서 침실은 조금 서늘하고 조용한 편이 좋습니다. 단순한 추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등불 아래서 책을 덮고 조용히 잠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와 영상, 메시지가 머릿속을 흔듭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뇌는 아직도 하루의 소란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잠을 억지로 붙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오도록 삶의 속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고 내일 걱정을 오늘 밤 침대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는 것. 늦은 시간에 과한 생각과 자극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은 너무 작아 보이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 건강한 노후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방향에 달려 있다는 점이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그 순간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를 보며 또 깼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만 차라리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몸이 아직 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다시 잠들지 못하더라도 어둠 속에서 몸을 편안하게 두는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 노년의 수면은 젊을 때처럼 한 번에 깊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 잠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시 친해져야 할 오랜 친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또 하나의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만 바로 햇빛을 보는 일입니다. 아침 햇빛은 몸에게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줍니다. 밤에 잠이 오려면 아침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흐릿하면 밤의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숙면은 밤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의 빛, 낮의 움직임, 저녁의 조용함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뜻밖의 깨달음처럼 다가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잠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노년기에 잠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밤이 길어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낮에 표정이 어두워지고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아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움직임이 줄고 대화가 줄고 마음의 창문도 조금씩 닫힙니다. 결국 수면의 문제는 생활 전체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잠이 조금씩 회복되면 아침의 기운이 달라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누군가와 대화할 마음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숙면이 노년의 품격과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단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잠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 잠을 돌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내 몸은 아직 돌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울림은 여기서 나옵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밤은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매일 피곤할까? 나는 내 몸에게 충분히 쉬어도 된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밤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늦기 전에 나를 돌보라는 신호, 더 부드럽게 살아가라는 신호, 그리고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맑게 보내라는 신호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전하는 숙면의 지혜는 결국 잠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노년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오늘 밤 제대로 쉬는 것, 남에게 강해 보이려는 것보다, 내 몸의 피로를 인정하는 것, 바쁘게 버티는 것보다 조용히 회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새벽에 눈을 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해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괜찮다. 내 몸은 아직 쉬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은 노년의 숙면을 위해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새벽에 깼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시나요?